안녕하세요. 74세 된 박정숙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그래요. 저는 1980년에 남편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44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젊었을 때는 정말 힘들었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라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함께 청소용품 제조업을 시작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죠. 한국 사람들이 쓰는 청소용품을 만들어서 파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호주 전역에 납품할 정도로 사업이 커졌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시드니 해변가에 별장 3채를 샀고요. 본다이 비치, 코지 비치, 브론테 비치에 하나씩요. 각각 250만 호주 달러씩 하니까 총 750만 호주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5억 원 정도 되죠. 2020년에 남편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 별장들을 임대를 주면서 살고 있어요. 월세로 8천 호주 달러 정도 나오니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요. 저는 지금 본다이 비치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민준이는 45살인데 시드니에서 디지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며느리 사라는 캐나다계 호주인이고 변호사예요. 연봉이 25만 호주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2천만 원 정도죠. 손자 이든이가 7살, 손녀 소피아가 5살이에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 사라예요. 처음에는 그저 문화 차이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한국 음식 냄새 난다고 하질 않나, 제 영어 발음을 흉내내면서 친구들 앞에서 웃질 않나. 크리스마스 파티에는 아예 초대도 안 하고 손주들 발표회 때도 너무 많은 사람이 오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한다면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손자 손녀가 예뻐서 참고 지냈어요. 그런데 지난 3월에 있었던 이든이 7살 생일 파티에서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파티 장소인 북부 해변가 고급 레스토랑에 일찍 갔어요. 이든이가 좋아하는 레고 세트를 샀거든요. 300호 달러짜리였는데 손자 생일인데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런데 레스토랑에 들어가니까 사라가 친구들 몇 명과 함께 파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 정숙, 당신이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든이 생일이잖아요. 일찍 와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라가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파티에 안 어울려요. 너무 오래된 스타일이고 분위기를 다운시켜요. 영어를 못 알아듣는 줄 알았나 봐요. 44년 동안 호주에서 살면서 사업도 했는데 그 정도 영어를 못 알아들을 리가 있나요? 그리고는 제 앞에서 대놓고 파티 시작 전에 집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이들이 오면 시끄러워질 텐데 할머니는 피곤하실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호주에서 사업하면서 쌓아온 자존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라의 친구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불편했고요. 어떤 친구는 그럼 우리가 케이크 가져올 때까지 잠깐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고 화가 났지만 손주들 앞에서 소리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알겠어요. 그럼 선물만 놓고 갈게요 라고 하고 나왔어요. 집에 와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44년 동안 이 나라에서 세금 내고 법 지키면서 살았는데 내 손자 생일 파티에서 쫓겨나다니. 다음 날 아침에 사라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제 일은 너무했다. 이든이 할머니인데 생일 파티에서 쫓아내다니.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요즘 파티 문화가 그래요. 너무 많은 어른들이 오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앞으로 나는 손주들 행사에 오지 말라는 뜻이야?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분위기에 맞는 옷차림이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에 맞는 옷차림이라니. 그날 저는 호주에서 산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 정장을 입고 갔거든요. 300호 달러짜리 옷이었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더 가관인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가 집에 와서 엄마, 사라가 별장 하나 우리가 써도 되냐고 물어봤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색이 나오는구나 싶었죠. 생일 파티에서 쫓아내놓고는 별장은 쓰고 싶다고요? 그래서 왜 별장을 쓰고 싶어 해?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과 주말에 파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를 파티에 안 어울린다고 해놓고는 자기들 파티는 제 별장에서 하고 싶다니.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확실하게 교훈을 주기로 말이에요. 일단 별장 세 채를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체에 연락해서 시세를 알아보니까 요즘 해변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각각 280만 호주 달러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총 840만 호주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4억 원 정도죠.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할지도 계획을 세웠어요. 민준이가 운영하는 디지털 마케팅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최근에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들이 일하는 분야라 그쪽 소식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쟁사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어요. 500만 호주 달러를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하는 거죠. 나머지 340만 호주 달러는 제 노후 자금으로 따로 빼놓고요. 첫 번째로 본다이 비치 별장부터 매각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사라 귀에 들어갔나 봐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니 별장 파신다는 게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완전 당황한 톤이었어요. 응, 팔기로 했어. 왜? 아니, 갑자기 왜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네요. 잘못한 게 있나? 내 재산 내가 처분하는 건데 왜 묻나?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 때문인가요? 이든이 생일 파티 때문인가요? 그제야 눈치를 채는군요. 그건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노후를 위해서 별장을 파는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날 너무 예민했나 봐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아니, 지금까지는 언제고 갑자기 죄송하다고요? 이미 계약서 쓴 것도 있어서 번복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며칠 후에 민준이도 와서 엄마 별장 팔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야? 사라가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하네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무례했다고 인정하네요. 그래? 그럼 사라가 나한테 직접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 엄마. 사라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해요. 그 다음 주에 사라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왔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꽃까지 들고 와서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이든이와 소피아도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대요라고 하는 게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사과는 고맙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야. 별장들은 다 팔기로 했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요. 기회를 달라고? 44년 동안 이 나라에서 살면서 차별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내 며느리한테 차별받을 줄은 몰랐어. 사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뭐야? 나이든 한국인은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의도가 아니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냥 아이들 손잡고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 본다이 비치 별장이 팔렸어요. 280만 호주 달러의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체에서도 이 가격에 이렇게 빨리 팔린 건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라가 또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정말 파신 거예요? 응, 팔았어. 그리고 코지 비치 브론테 비치 것도 다음 달에 팔 예정이야. 어머니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이미 했어. 하지만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럼 그 돈으로 뭘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두 번째 별장도 팔리고 세 번째 별장도 팔렸어요. 총 840만 호주 달러가 제 계좌로 들어왔죠. 그동안 사라는 거의 매일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이제 와서 뭘 다시 생각해? 이미 다 팔렸는데. 그럼 그 돈으로 다른 별장을 사시면 어때요? 우리가 함께 골라드릴게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쫓아내놓고는 이제 와서 함께 고르자고요? 필요 없어. 나는 다른 계획이 있어. 며칠 후에 민준이 회사 경쟁사인 디지털 플러스라는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거기 대표가 김상훈이라는 한국계 호주인이었는데 민준이보다 5살 어린 40세였어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사업 감각도 뛰어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500만 호주 달러 투자하고 싶어요.
김상훈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이세요? 그런데 혹시 박민준 대표님과 아시는 사이신가요? 제 아들이에요. 아, 그럼 이건 좀. 왜요? 문제 있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드님 회사와 저희가 경쟁 관계라서요. 그래서 더 투자하고 싶어요. 경쟁이 치열해야 서로 발전하잖아요. 김상훈 대표는 잠깐 망설이더니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아드님과 뭔가 있으셨나요? 아들과는 문제 없어요. 며느리가 문제죠. 그렇게 해서 디지털 플러스에 500만 호주 달러를 투자했어요. 30% 지분을 확보하게 됐죠. 이사회에도 참여하게 됐고요. 그 소식이 민준이한테 들어갔을 때 얼굴을 못 봤지만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갔어요. 사라가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민준이 경쟁사에 투자하셨어요? 응, 했어.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상처? 누가 누구한테 상처 오누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지만 이건 정도가 지나쳐요. 정도가 지나쳤다고? 내 돈 내가 어디다 투자하는데 왜 정도가 지나쳐? 민준이 회사에 투자하라는 법이라도 있어? 말문이 막혔나 봐요. 그게 아니라 뭐? 너는 나를 파티에 안 어울린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려고? 어머니, 앞으로 내 투자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 이건 사업이야, 감정이 아니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주에 민준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뭘 이해 못하겠다는 거야? 제 경쟁사에 투자하시다니. 이건 너무 심해요. 심하다고? 내가 언제부터 내 투자에 관심이 있었나? 그게 아니라 엄마도 아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 운영하는지. 알지. 그래서 경쟁사가 잘 되면 너도 더 열심히 하게 될 거 아니야. 엄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 내가 500만 호주 달러를 장난으로 투자했다고 생각해? 민준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엄마, 사라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까지라니. 내가 뭘 잘못했나? 경쟁사에 투자하신 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누가 정했어? 내 돈 내가 어디다 투자하든 그건 내 자유야. 엄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하겠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한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매일 전화 와서 간섭하고 눈치 주던 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 대신 디지털 플러스 회사 일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 달에 2번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조언을 하죠. 김상훈 대표가 저를 정말 존중해 주더라고요. 어머님 조언 덕분에 매출이 20% 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업을 30년 하다 보니까 감이 좀 있죠. 어머님 같은 분이 저희 이사회에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며느리한테는 파티에 안 어울린다고 무시당했는데 여기서는 제 의견을 소중하게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투자한 지 6개월 만에 벌써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디지털 플러스 회사가 큰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매출이 급성장한 거죠. 제 지분 가치도 벌써 600만 호주 달러로 올라갔어요. 100만 호주 달러 수익이 난 셈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민준이 회사 매출이 줄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디지털 플러스가 민준이 회사 주요 고객들을 빼앗아 간 거죠. 김상훈 대표가 어머님 투자 덕분에 회사가 안정되면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게 됐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라가 또 전화를 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이 회사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 줄 몰랐네. 어머니께서 투자하신 회사 때문에 고객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건 경쟁에서 진 거지 내 탓은 아니야.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도와달라고? 어떻게? 투자하신 회사에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고객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빼앗아 가지 말라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들이 경쟁에서 밀리니까 이제 도와달라고요? 그건 사업이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어머니, 민준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그럼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해.
경쟁에서 이기려면 실력을 키워야지.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내가 심해? 누가 누구 보고 심하다고 해? 그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살아야 내가 언제 민준이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했나? 나는 그냥 내 돈을 똑똑한 사람에게 투자한 것뿐이야. 그게 잘못됐나? 그게 아니라 뭐? 너는 나를 파티에 안 어울린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런 염치 없는 소리를 어떻게 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이미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 새로운 인생이요? 응. 나는 이제 투자자야. 사업가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 실제로 그 후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디지털 플러스 이사회 활동 외에도 다른 투자 기회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김상훈 대표가 다른 한국계 사업가들에게 저를 소개해 주면서 정말 해안이 있으신 분이라고 추천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지금은 3개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총 투자액이 700만 호주 달러인데 현재 가치는 850만 호주 달러예요. 150만 호주 달러 수익이 난 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원 정도 벌었어요. 그리고 매달 배당금도 받고 있고요. 월 5천 호주 달러 정도 되는데 별장 임대료보다 적지만 그래도 생활하기에는 충분해요.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이사회에 가면 다들 제 의견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어머님,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님 경험으로 볼 때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44년 전에 이민 와서 아무것도 몰랐던 28세 여자가 이제는 여러 회사 이사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요즘 손주들이 자주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이든이가 전화해서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올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도 이든이 보고 싶어. 그런데 엄마가 할머니 오는 거 싫어하잖아.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오라고 했어요. 정말 그런가 싶어서 사라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사라야, 이든이가 내가 놀러 오라고 했다는데 정말이야? 네,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그리워해요. 목소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래? 그럼 이번 주말에 갈게.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주말에 손주들을 보러 갔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할머니가 회사 사장님이라면서요? 이든이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장님은 아니고 이사야. 이사가 뭐예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야. 와,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소피아도 할머니 저도 나중에 이사할래요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예쁘죠? 그런데 사라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커피가 좋으세요? 차로 주세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한국차 사다 놨어요. 한국차? 네, 유자차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고 민준이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한국 음식 냄새 난다고 하던 사람이 한국차를 사다 놨다니. 고마워.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그날 일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이제 됐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야. 어머니께서 이렇게 성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지. 저도 어머니처럼 투자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요. 이제 와서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투자는 쉬운 게 아니야. 경험이 있어야 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뻔뻔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가족이니까요. 민준이는 요즘 어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회사 일이 잘 안 되니까요. 그래? 어머니, 혹시 민준이한테도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조언?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요. 이건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자기 회사에 투자한 제가 아들 회사에 조언을 해달라니. 그건 민준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하지만 어머니께서 사업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사업 경험이 많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그날 저녁에 민준이도 왔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고생 많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뭘 죄송해? 사라가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었는데 제가 막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뭐? 정말 저 때문에 경쟁사에 투자하신 건가요? 이 질문을 받을 줄 알았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그 회사가 좋아서 투자한 거야. 정말요? 응. 김상훈 대표 만나보니까 정말 똑똑하더라. 사업 감각도 뛰어나고. 그럼 저와 상관없이 투자하신 거예요? 물론 사라가 나한테 한 일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회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한 거야. 민준이가 안도의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그럼 저한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조언?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지요? 첫째, 고객 서비스부터 개선해. 디지털 플러스가 왜 너희 고객들을 빼앗아 갔는지 생각해봐. 네. 둘째, 직원들 복지를 더 신경 써. 좋은 직원들이 떠나지 않게 해야 해. 네, 알겠어요. 셋째,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 계속 같은 방식으로만 하면 뒤처져. 엄마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결국 가족이니까 미워할 수만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생각은 없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 나이가 아니거든요. 요즘 제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본다이 비치에서 1시간 수영을 해요. 74세에도 여전히 자유형으로 1km는 헤엄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침을 먹고 투자 회사들 소식을 확인해요. 주식시장 상황도 보고 각 회사 실적도 체크하죠. 점심 먹고 나서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다른 시니어들과 시간을 보내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특히 같은 투자자 모임이 있어서 정보도 많이 교환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보통 혼자 조용히 보내지만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로워요. 며느리 눈치 볼 일도 없고 누구한테 무시당할 일도 없거든요. 주말에는 손주들이 가끔 놀러 와요. 사라도 이제는 저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뭘 드실까요?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이번 주 이사회는 어떠셨어요? 어머니, 투자하신 회사들이 다 잘 되고 있다면서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물론 진심인지 아니면 제 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해요. 이든이가 학교에서 우리 할머니는 회사 이사님이에요 라고 자랑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소피아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요. 정말 기특하죠. 지난주에는 김상훈 대표가 저를 한국계 사업가 모임에 초대했어요. 거기서 다른 성공한 시니어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70대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숙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74세에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죠. 맞습니다. 저희도 정숙 씨를 보고 배워야겠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44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민 왔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계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투자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 할머니들이 은퇴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자녀들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상훈 대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회사에서도 지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도 요즘은 제 조언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회사 운영 방식을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고 고객 서비스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요. 그 결과 빠져나갔던 고객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대요. 엄마 조언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해. 경쟁이 치열하거든. 네, 알고 있어요. 사실 저도 디지털 플러스 이사회에서 박민준 회사와 너무 심하게 경쟁하지 말자고 조언을 한 적이 있어요. 완전히 망하게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결국 제 아들 회사니까요. 김상훈 대표도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건전한 경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두 회사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공존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더 발전하게 된 셈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일이 제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의 모욕적인 말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별장 임대료만 받으면서 무료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74세에 투자자가 되고 여러 회사 이사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존재가 됐어요.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았죠. 가족과의 관계도 한때는 정말 어려웠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필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44년 동안 호주에서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이민 초기에는 언어와 문화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강해졌어요. 사업을 하면서는 경영과 투자에 대해 배웠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걸 참아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특히 시니어 여성들은 자주 이런 일을 당하시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9세대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당당해야 해요.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만의 가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제 친구들에게도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자녀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을 키웠잖아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져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70세에 작은 카페를 차린 분이 계세요. 자녀들이 반대했지만 끝까지 밀고 나가서 지금은 동네에서 유명한 카페가 됐어요. 또 다른 친구는 68세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한국 식품을 파는 건데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분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실감하죠. 요즘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 중 하나가 젊은 사업가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김상훈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사업가들도 저에게 자주 조언을 구해요. 어머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머님 경험으로 볼 때 이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가진 30년간의 사업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제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며느리는 저를 9세대라고 무시했지만 젊은 사업가들은 오히려 제 경험을 보물이라고 여겨주거든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며칠 전에는 사라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의 가치를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걸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제 친구들도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부러워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멋지다고요. 정말 180도 바뀐 태도죠. 예전에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자랑하고 다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제 며느리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시니어들을 위해 살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한국 텔레비전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74세의 새로운 투자자로 성공한 할머니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작진이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연하기로 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졌어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꿈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 며느리한테도 이 방송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호주 정부에서 이민자 성공 사례로 저를 선정했어요. 44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온 이민자가 이제는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투자자가 됐다면서요. 시상식에 가서 상을 받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날 시상식에 민준이와 사라 그리고 손주들도 왔어요. 이든이가 할머니가 상 받는 거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소피아도 할머니 진짜 유명해요. 라고 하면서 좋아했어요. 사라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어요. 결국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새로운 관계,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존중해주고 저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해요. 요즘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 시니어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교육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 차별이나 문화적 차별을 받는 분들에게는 법적 지원도 해드리고 싶어요. 김상훈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업가들이 이 계획에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의 경험과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 좋겠어요. 저희도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니까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재단 이름은 새로운 시작으로 정했어요. 영어로는 New Biggram INN 파운데이션이고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내년 초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투자 활동을 할 거예요. 지금 투자한 3개 회사 모두 실적이 좋아서 연말까지는 총 자산이 1,000만 호주 달러를 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88억 원 정도죠. 2년 전만 해도 별장 임대료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가진 투자자가 됐어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적 독립이 주는 자유와 자신감은 정말 소중해요. 이제 저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수 있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 시어머니는 우리 파티에 안 어울려요라는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별장 임대료만 받으면서 무료하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라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는 정말 화가 났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게 큰 선물이 됐으니까요. 지금 저를 보는 사람들은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74세인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투자 기회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연구해요. 때로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저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김상훈 대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뒤처지지 않거든. 이제 곧 75세가 되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현역으로 활동할 계획이에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80세까지도 투자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시니어 여성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손주 이든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나중에 커서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은데?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말 기특하죠? 제가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그리고 사라도 요즘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 어떻게요?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거야. 네, 어머니.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다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관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특히 저와 같은 시니어 분들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걸 참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74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예요. 저는 며느리의 그 모욕적인 말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결국 그것이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줬어요. 지금 저는 74세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